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의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세종 28년인 1446년 간행된 이 책은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을 일순간에 정리한 사건이었다. 세종은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펴냈던 것일까?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른다.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이다. 1443년 세종 25년의 일이다. 하지만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어 놓았을 뿐 문자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세종 28년의 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언급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세종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이 기록돼 있다.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만인 1446년 해례본의 간행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자 세종이 집현전 학자 8명과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 놓은 해례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새 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의, 집현전 학자들이 풀이한 해례,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삼강행실도이다. 세종 10년 진주 사람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능지처참의 벌을 내리긴 했지만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세종은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한다. 책에는 내용에 맞는 그림을 함께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이 그림만으로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세종의 걱정이 실록에 남아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예조판서 정인지가 남긴 서문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백성이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된다.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와 실제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 글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글자들.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백성들에게 새 문자를 알리기 위한 세종의 노력은 한글책 편찬으로 이어졌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듬해부터
조선 왕조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 용비어천가,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글로 펴낸 석보상절, 세종이 지은 불교 창가 월인 청강지곡 등 한글로 쓰여진 책들이 만들어졌다. 한문으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어 쓴 언해본도 간행됐다. 세종의 서문과 새 문자들을 소개한 예의편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한문을 몰라도 새로운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 그 마지막에는 해례본을 함께 만든 이들의 이름과 책을 펴낸 이유가 남아있다. 지편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등과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이 책을 펴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고 이 책이 만들어진 때를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은 한글날의 지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이 한글날로 결정된 것이다.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서문에 밝힌 것처럼 세종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다. 자, 우리 본문 학습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훈민정음 언해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언해본을 보시면은 이 안에서 표기상의 특징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표기상의 특징들을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본문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나란 말싸미 해가지고 어떻게 써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는데 얘는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써요. 이건 뭐냐? 첫 번째 표기상의 특징입니다. 1번 세로 쓰게 합니다. 지금과 다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글씨가 전부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여기 점을 볼까요? 이런 거. 자,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성조입니다. 그쵸? 이 방점으로 성조 표시를 했습니다. 자, 성조 표시는 음의 높낮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입니다. 나란 말싸미 해서 이렇게 받침을 그 다음으로 넘겨서 발음을 했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어적기가 있었구나. 이어적기. 자,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끊어적기도 함께 같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말싸미 해서 이런 거를 각자병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 자음 두 개가 함께 있는 거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네, 합용병서라고 하죠. 옆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본문 옆에 그 기본학습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각자병서랑 그 다음에 합용병서 라고 하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됐습니다. 이거 어둠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종 할 때 이 글자 보이세요? 이거 예디응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예디응이에요. 자, 예디응 나왔네요. 받침 표기가 활종성법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눈으로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기 보면은 한자랑 그 다음에 한글이 함께 이렇게 한자 있으면은 이거 나라 국자인데 국이라고 안 쓰고 귀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종이 있죠. B4로 되어 있는 큰 종이 양면으로 된 거 드렸습니다. 그거 꺼내시고요. 준비 되셨으면은 본문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는 이 뜻풀이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가로들 내용이랑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바로 빈칸들을 채우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속도가 빠르거나 지나가가지고 다시 못 들은 것들은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확인하고 그리고 빈칸 없이 모든 내용들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제목,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딱 제목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자, 우선 첫 번째 세종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요. 요거 예디응이에요. 자, 세종 임금께서 뜻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세종 임금님께서 하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에 옆에 한글로 한 개 표시를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15세기 중세 국어의 특징입니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특징. 그 기본 학습에서 이미 내용들 다 했거든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고요. 옆에 한자가 함께 나옵니다. 한자가 있고 그리고 옆에 한글이 함께 나옵니다. 특징이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받침을 갖다 놨어요. 근데 받침을 갖다 놓을 때 음가가 없는 이응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발음만 나도록 빈칸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가가 없는 받침을 만들어 놨구나.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됐구나 라는 거 빈칸 채우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어제 만든, 세종 어제 만든 이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시했다는 거 딱 보면 다 보이시죠? 이거 전부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이 세 가지 다 묶어가지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됐습니다. 자, 세종 임금님이 직접 지으신 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세종 임금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이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의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의 의미죠. 오른쪽에 보시면 소실문자를 사용했대요. 자, 요거는 여린 히읗이라고 부르고요. 여린 히읗이라고 불러요. 받침이 이렇게 히읗이에요. 그 다음 얘는 이름이 시옷이랑 지읒 사이로 나는 즈 이런 발음이 나는 반치음이라는 아이예요. 반치음. 얘 이름이 반치음이에요. 그 다음 얘는 이응인데 위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잖아. 옛날에 쓰였어요. 옛 이응이고요. 자, 요는 아래 아라고 해서 얘는 모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소실문자가 사용됐습니다. 소실문자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요. 사라진 문자들이에요. 중세 국어 때만 사용이 됐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옆에 이렇게 써있는 거 점 찍혀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방점이에요. 소리의 높낮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입성이랑 구분해가지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입성은 빨리 듣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 16세기 말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잠깐 사용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목했고요.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나랏 말싸미 이렇게 돼 있어요. 나랏이라고 돼 있네. 여기 또 보니까 바로 방금 위에서 말했던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나랏 방점 표기되어 있습니다. 왼쪽. 우리 항상 성조는요, 글자의 왼쪽 부분에 방점이 표기되어 있어요. 오른쪽 부분에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왼쪽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나랏, 우리나라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받침 시옷이 의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옷은 관형격 조사 역할을 한다. 관형격 조사가 의잖아요. 누구누구의. 그래서 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정명사 또는 노피의 명사에다가 시옷을 붙여놨다는 거. 자, 그 다음 말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싸미, 말이, 우리의 말이. 그래서 말이 라고 하는 거는, 자, 우선 먼저 이어적기 먼저 할게요. 자, 이어적기는 연철 표기라고 하는데 말쌈 해서 기본형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이 말쌈 요거예요. 기본형. 그치? 자, 말쌈에다가 플러스 뭐를 한 거냐면은 2가 된 거야. 2.
근데 받침이 일로 가서 그대로 이어서 적은 거죠. 말싸 해놓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이 자리로 미라고 이어적기했다는 거예요. 자, 요 이어적기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중세국어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이어적기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각자병서 갈게요. 자, 각자병서라고 하는 거는 자음이 같은 자음이 하나, 자음 하나, 둘 이렇게 또 가로로 같은 자음이 시옷이라고 하는 자음이 두 개가 만났어요. 이런 거를 각자병서라고 합니다. 다른 거 두 가지가 다른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합용병서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세로로 쓰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세로로 쓰이는 건 뭐라 그래요? 각자병서, 합용병서, 세로로 쓰이는 거는 연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3 더하기 2 에서 이 주격도사 그러니까 없는 또 이모음 그리고 이 세 가지 주격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형태가 다양하게 쓰였구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격도사가 원래 가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1572년 문헌에 등장을 하게 돼요. 소리가 없는 음이 없는 그리고 이모음 그리고 이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음이 올 경우에는 이가 사용이 되고요. 주격도사가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모음이 아닐 때는 이가 오고 이모음일 때는 소리 안 나는 이런 이모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격도사 이가 사용이 됐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쌈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의 그 어휘로 보시면은, 자, 말쌈. 이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에서, 오늘날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변화한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말을 다 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어휘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걸 쓸 때는 어떨 경우에 쓰죠?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거나 아니면 나를 낮출 때 말씀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뭐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쓴다거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면서 자신을 낮춘다거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높임이나 낮춤 표현으로 쓰죠. 요즘에는 뭐 높임이나 낮춤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모든 말들을 다 말씀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 의미가 축소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둔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중국과예요. 중국과. 자, 비교 부사격 도사 와 과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에라고 써 있지만 그 의미는 과예요. 중국과 무엇과 비교 부사격 조사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국의 문자와 달라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중국의 문자와 달라.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써있네. 이건 뭐죠? 동국 정음식 한자음 표기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동국 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그때그때 이것이 동국 정음식 한자음 표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달아 이거는요 달라. 중국과 달라서 중국과 달라서 라는 거에서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그 정신이 드러납니다. 주체적인 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다시 보시면 달아 해서 리을 이응 활용형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리을 리을이 될 때는 16세기래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리을 리을로 달라 이렇게 쓰인 거고 그 전까지는 달아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리을 이응 활용형이 쓰였구나 라는 거. 달아로 쓰이다가 16세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가 됐어요. 다음 문자와로. 자, 여기 문자 이것도 역시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죠. 옆에 성조도 보이고요. 자, 문자와로 여기 받침이 왜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동국정식이라서 그래요. 동국정시는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가 없는 이응을 집어넣은 거예요. 받침에다가. 자, 문자와로 문자 한자와는 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어요. 문자 플러스 와 플러스 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와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무엇과 그러니까 문자랑 비교를 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 자, 서르 여기는 서로이죠. 자, 서로에서 우리 모음
기억나시죠? 자, 어 모음이랑 오 모음이랑 해서 어랑 오 둘 다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네요. 그래서 음성 플러스 음성 모였어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자, 사마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어휘입니다. 그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구나 라는 것들. 자, 여기 치읓 받침이 팔종성법에 의해서 시옷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 아까 앞부분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종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을 따져봤더니 8개더라. 이게 중세 국어의 특징입니다. 중세 국어는 팔종성법이에요. 자, 중세 국어에 사용된 8가지 자음들을 보시면은 팔종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가지. 원래 처음에는 한글을 만들 때 그 창제 초기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종성, 고용, 초성이라고 해요. 종성에 올 수 있는 거를 다시 씁니다. 초성을. 그러니까 초성에 온 자음을 종성에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게 종성, 부용, 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음을 다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치읓을 원래는 써야죠. 근데 여긴 지금 치읓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예디응 중에서 치읓이랑 가장 가까운 뭐로 바꾼 거예요? 시옷으로 바꾼 거예요. 그치? 여기 안에 지금 치읓이 없기 때문에 시옷으로 바꾼 겁니다. 이거 팔종성법이에요. 자, 팔종성법은요. 알고 보니까 많은 자음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8가지 자음으로 모든 받침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그죠? 팔종성만 있으면 충분히 다 쓸 수가 있더라. 사용할 수가 있더라. 충분하더라. 사용하기 좋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중세 국어의 특징이에요. 8가지 음운으로 받침을 표기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받침이 시옷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사맞다 해가지고 원래는 치읓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옷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의미는 통하지예요, 통하지. 사맞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D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 현대국어라면은 이게 지읒으로 올 거야, 만약에. 현대국어라면. 근데 이게 디귿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국외음화 배웠었는데 기억들 다 하고 계시겠죠? 앞말에 받침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읒이나 치읓이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사맛디가 아니라 사맛지가 돼야 되는데 그치? 이 모음이니까 지라고 하지 않고 디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직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음운 규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음운 규칙 중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였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음운 규칙들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때 확인해 드릴게요. 그다음 아니할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리을세. 자, 여기 이렇게 리을세. 자, 리을세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옆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그치? 그래서 얘는 그 이유나 원인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아니하여서 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줄 때 리을세 라고 하는 걸 씁니다. 리을세. 아니하여서 혹은 아니함으로 같은 뜻이에요. 아니함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통하지 않아서 그랬어 라는 뜻이에요. 자, 통하지 않아서 이러에다가 니은 더해진 거고요. 이러한 전차로 전차로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닭으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까닭으로 전차라고 하는 것이 까닭이랑 같은 뜻이야. 자, 이런 전차로 자, 어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라고 의미가 해석이 되어 있죠. 어리석은.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다라는 뜻이랑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랑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리다, 젊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거는 이때는 그렇게 안 쓰였어요. 이때는 어리석다, 우둔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 어리석다라고 했던 이 뜻이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 이동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휘 변화 중에 한 형태예요. 아까 나왔던 우리 의미 축소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는 의미가 아예 변한 겁니다.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바뀐 예였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요거 예디응 받침
동국정 시간점 표기구나. 또 나왔습니다. 자, 백성이, 이건 뭐 주격조사라는 거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위에서 그 나왔던 거 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백성이. 자, 그 다음에 이르고죠. 이르고자. 자, 이르고자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니은이고요. 우리 해석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아까 구개음화와 같은 이치입니다. 음운 규칙 중에 구개음화, 또 두음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음운 법칙. 자, 음운 법칙은 왜 생기냐면 발음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두음 법칙이 이 모음 앞에 니은, 그치? 이런 이 모음 앞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음으로 바꿔주는 거, 니은인 거를.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두음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음 법칙 뭐였어요? 이 모음 앞에 음운에서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올 경우에는 이 니은이 어떻게 됩니까? 탈락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오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니아성 이런 것들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르고죠. 이게 이 모음이고요. 그 앞에 니은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사실은 니라고 하지 않고 이라고 하는 게 발음 편해요. 니보다 이 하면은 입을 덜 벌리거든. 입을 덜 경제성이 있죠. 입을 덜 움직이고도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니은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니라고 발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두음 법칙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르고죠. 그 다음에 홀 해서 한 글자 지금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홀빼 하는 바가 음이 같이 보세요. 이르고자 할 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뜻인데, 자, 옆에 한번 보세요. 하다의 그 하, 기본형이 하다예요. 그 하다에다가 옆에 보면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리을하고 여린 이웃이 함께 있네요. 자,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린 이웃은 된 소리를 만들어주는 보호래요. 그러니까 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리을에 된 소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 리을은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건 뭐냐면 꾸며주는 역할. 그죠? 다른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린 이웃이 된 소리 보호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고유어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표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합용병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두자원군 아닙니다. 어두자원군은 초성이 와야 돼요. 그치? 어두잖아. 자원군은 맞거든? 근데 어두기 때문에 얘는 어두자원군은 아니에요. 대신 병서입니다. 병서. 나라에 썼으니까 병서 맞죠? 근데 병서 중에서 다른 거 2개 썼어요. 그럼 뭐예요? 합용병서예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바가 해가지고 바 더하기 이라고 하는 거는 주격조사라는 거. 근데 앞에가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네요. 하는 바가,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있어도,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어도 마침내, 자, 끝내다라는 뜻이고, 마침내,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전미사 있고요. 자, 제 뜻을 여기서 이 이는요, 위에서의 이랑은 또 달라요. 자, 이 2가지는 비교해서 알아둡시다. 자, 위에 거는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역할이 달라요. 그치? 주격 조사야. 그래서 하는 바, 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래는요, 저의, 얘는 관형격 조사 역할을 해요. 얘는 의 역할이에요. 의. 저의, 여기잖아요. 그치? 똑같이 이 모음인데, 하나는 이 홀빼에서의 이 모음은 의미가 가고요. 제에서의 이 모음은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의예요. 왜 그러는 거야? 위에 거는 주격조사, 그치? 아래 거는 관형격조사. 둘 다 조사는 조사인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들 요게 뭡니까? 요거 비읍하고 디귿이 나란히 써있네요. 위에 봤던 거. 그래서 요게 바로 어두자음군이에요. 어두자음군 중에서 뭡니까? 2가지가 다르게 생겼네요. 합, 용, 병, 서. 여기 있죠? 자, 합용병서입니다. 왜 어두운지 알아요? 앞에 오니까.
자, 초성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초성입니다. 그리고 비읍계죠. 그럼 뭐야? 비읍계는 비읍이랑 디귿 있으면은 요 디귿은 된 소리니까는 요거 두 번 뜻을 이 뒤에 거를 두 번 발음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없어지고 디귿 되는 거야. 그래서 쌍디귿으로 발음을 해주는 거야. 발음할 때는 쌍디귿으로 발음합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뜨들 이렇게 하면 돼. 뜨들 발음할 땐 뜨들 하고 해석은 뜻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뜨들 해가지고요. 뒤에 있던 게 뒤로 넘어갔어. 그럼 뭐야? 이거는 이어적기도 있네요. 그죠? 이어적기도 있구나. 이어적기도 있네. 그 다음에 싫어라는 거는 능이 뜻을 능이. 자, 그 다음 표디. 표디 아까 나왔는데 국외음악 원래 지라니까요. 원래 지예요. 이제 디귿인데 뭘 만났어요? 이모음 만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디가 아니라 지가 돼야 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 왜? 국외음악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국외음악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못하는. 자, 여기서 이 못할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 역할을 하고요. 자, 여기는 여린이거든요. 절음 부호라고 해서 얘는 위에 있는 거랑 구분하면 돼. 위에 여기 있네요. 자, 아까는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된소리 부호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얘는 절음부야. 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끈다. 끊어주는 기능을 하는 부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면 다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내용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정신들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자주정신이 등장을 하고, 우리 교과서 본문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신들 안 나오네. 다음 시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2차 시 할 건데요. 2차 시 때 나온 부분들 다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그 교과서 안에서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